네, 안녕하세요. 안봉대님이 다라라라라람 아차.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부동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빌라 중에서도 신축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거의 압도적으로 25살에서 34살 요 사이가 많더라고요. 자, 이 나이대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하필 이 신축 빌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돈이 많으면 대부분 누구나 다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사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신혼부부들은 차선책으로 이제 전세를 생각하게 될 텐데,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깨끗한 신축 빌라를 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흐름이다. 이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분들하고 신혼부부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이나 서울 인근 신축 빌라 전세 가격을 보면 1억대도 많이 없어요, 요새. 그래서 대부분 한 2억, 3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20대, 30대 우리 또래 세대라고 하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문제는 이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아무런 대책 없이 했다가는 소중한 우리의 그 전세 보증금이 몽땅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이맘때인가요? PD수첩에서 신축 빌라 갭 투자를 주제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다룬 영상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그 전세 보증금 가지고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 왜냐면은 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가 무슨 빵처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아주 깔쌈하게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고 기존의 이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층이 새로운 수요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이 짧으니까 제 영상 먼저 보시고 나서 설명 탭에다가 따로 링크를 걸어 둘 테니 빌라를 전세로 고려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은행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셋집을 알아보는 시점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고려를 해야 하는 세 가지 필수 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빌라의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물건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신축 빌라 분양 매물들을 보면은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똑같은 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세입자가 준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자, 이 경우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전세가율이 낮춰져 있게 되면, 혹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반인이 어떻게 아파트같이 KB시대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 빌라에 대한 매매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 인근 부동산 있죠? 그 분양 컨설팅 해주는데 말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부동산 사무실 몇 군데만 들려가지고 확인을 해봐도 대략적인 매매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제는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반환보증보험 제도도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제도적으로 좀 손봐야 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시간에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확정일자에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전세보증금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비슷한 경우에는 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생긴 부분인 건데, 자, 이제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하게 무조건 명시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택의 하자 및 임대인의 사정으로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취소하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집주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절이라고 떠요. 집주인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컨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 집주인이 다른 신축 빌라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를 놨습니다. 갭투자죠, 갭투자. 자, 이때 세입자는 반환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놨고요. 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사유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에서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반환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자, 집주인은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자, 정상적으로 우리의 전세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의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원칙은 절대로 지키자. 자,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해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사유들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은행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특약까지 기재가 된 상태로 왔어요. 심사를 해보니까 집주인 문제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계약을 취소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다른 집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상담을 해드려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이제 수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 며칠 뒤에 특약은 싹 빼고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아마 가격을 낮춘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서류상에 하자가 없고 원하는 한도가 나오니까 대출 진행을 해드렸죠. 근데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좀 높아 보이는데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저렴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에 좀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다음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잘 구해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폭탄이 내 차례에서 안 터지고 다음 세입자에게 폭탄이 넘어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원칙은 지키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비슷한 물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혹은 거른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조건 거른다. 자, 부동산을 알아볼 때는 한 군데만 보고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그 근처에 인근에 오랫동안 운영된 그 부동산을 몇 군데를 포함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공통적인 의뢰를 수렴을 한 뒤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원칙을 딱 잡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 정말 천금 같은 내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사하고 싶은 몽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느낌 아니까.